사운드 체크. 감할 때 입을 찢고 광할 때 오므리고 성할 때 힘을 뺍니다. 감광성. 감광성. 어때요? 야 진짜 된다. 감광성. That's great. 잘했어. 역시 저 선생님 해냈다 해냈어. 자 오늘 해볼 게임 러브샘 공포게임이고요. 이초홍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광성 발작이 있는 게임이고요. 감광성이 그거라고. 게스트 감광성을 알려준 선생님이라고. 가볼게요. 시작. 뭐야 이렇게 시작이구나.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미국 집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아니네 밝으네. 약간 톡톡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나? 아닌가? 약간 한국식 집 같지 않아? 오우씨. 집 좋은데? 문을 닫을 순 없네? 야, 여긴, 깜짝이야. 센서등. 야, 진짜 한국식 집 같아. 미국은 이렇게 밝게 형광등이 많지 않다고. 팬이야. 내려놓을래. 그만해. 내려놔! 야, 그만해. 야, 내려놓지 못해? 뭐야. 놀래라. 일어날래. 잠깐만요. 뭐야! 일어날래. 뭐야, 이거. 나의 비밀일기. 나아가기 위한 필독서래요. 잠깐만. 야, 나 마이크 앞으로 당기고 싶은데 고정됐는데?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나 게임 사운드가 사라졌는데 얘들아 소리 들려? 나 사운드가 사라졌어. 뭐야? 버그냐? 됐다. 들려?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아주 좋아요. 나의 비밀일기. 근데 죄송한데 누가 비밀일기 볼 때 이렇게 격하게 봐? 약간 너무 책상으로 90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어쩌라고? 됐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난 원래 일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한 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 몇 년이나 지났는데 결국 걔를 못 잊었으니까. 내 인생 유일한 낙이었던 그 애를 청승 떤다고? 쩐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만큼 브라이언 콜먼랑 가까웠으면 다 이 정도 후유증은 남았을걸? 이 일기장은 끝내버린 우리의 관계에 남은 찌꺼기 같은 거라고 해두자.
음. 3년이 지났는데, 아니지, 3년이나 지났는데 내 주변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나는 엄청 변했지. 뼈만 남았으니까. 브라이언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B, 그러니까 브라이언은 졸업하자마자 로즈피크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꿈꾸던 명문대에 가셨지. 나한테 남은 건 브라이언 B와의 기억뿐이었고 그걸로 매일매일을 견뎌야 했어. B도 나랑 똑같았을지 궁금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머리에 새겨져. 그러니까 B가 아무리 변해도 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걔도 나를 그렇게 알아봐 줄까? B는 좋은 애지만 솔직히 이것저것 잘 기억하는 타입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3년이나 지났잖아?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아닌가? 내가 B를 너무 못 믿어주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그 애가 나를 기억할까? 동그라미를 쳐서 대답하세요. 너무 무서운데? 이거 뭐야? 나를 기억하자고 하자. 예스.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다른 애도 아니고 B잖아. 우리 사이가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와의 기억을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진 않았을 거야. 그러기에는 B는 너무 착한 애니까. 그리고 완전 잘생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걔한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길 바랄 뿐이야. 두려웠던 시간까지 전부. 어두웠던. 소리가 끊긴다고? 내 목소리가? 아니지? 추억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아저씨네 식당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었어. 왜냐면 B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 로즌피크 같은 동네에 있기에는 아까웠던 걸 딱 2개 고른다면 브라이언하고 조아저씨 식당일걸?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 브라이언 콜머. 별 5개. 그때 모든 게 단순했어. B가 하이 하면은 나도 안녕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같이 있다가 가끔 콜튼 언덕 같은 데 가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나 스토커야? 걔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 날 보면 그때처럼 하이라고 해줄까? 혹시 우리 추억은 벌써 그냥 옛날 일이 돼버렸을까? 먹고 이거 뭐야? 누구세요? 여보세요? 하이? 뭐야? 아 깜짝이야. 핸드폰이 어디서 떨어진 거지? B한테 전화를 걸 때마다 말을 꺼내고 싶었어. 그런데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는 다르잖아? 그래도 전화기 반대쪽에 있는 그의 기척을 느끼는 것도 나는 나름 좋았어. 이거 미친놈이네. B는 자기한테 한밤중에 전화한 게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 했지. 하이? 안녕? 얘 스토커네. 나 스토커야. 사람들 마음속을 들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 눈만 마주쳐도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맨날 B네 집 창문을 기웃거렸을 거야. 씨발. 뭐야? 이거 밖에서 나갈 수 있나 설마? 안 되네. 짜증나. 뭐야? 2006년 8월 21일 학교 첫날에 그렇게 입고 왔다고? 진짜 자신감 대박이다 쌤. 내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망한 것 같다. 전학생이 등교 첫날부터 학교 여왕님쯤 돼 보이는 애한테 못난이로 찍혀버리다니. 밤새 자신감 갖자 쌤 자신감 하다가 왔는데 그럴 시간에 옷이나 잘 고를걸 그랬나보다. 나도 너무 애써서 어우러질 생각은 없긴 한데
얘네들은 나를 꼭 모르는 아저씨가 준 사탕처럼 취급한다. 내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분명 뭔가 구린 점이 있을 거라는 눈초리다. 그리고 지들끼리 소문대는 걸 들어보니까 웨이라이트의 전학생이라는 게 온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는 것 같다. 로즌피크에 온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나는 기숙사에 혼자 앉아있는 게 더 좋다. 나더러 도시애라고 부르는 여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나도 너희 별로거든. 이 촌놈들아? 어차피 옛날 친구들이 나한테 등 돌린 이후로 나도 친구 만드는 데 별 관심이 없다. 최소한 나를 내버려두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난리통에 일기라도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유치원 때 이후로 일기는 안 써봤지만 다시 시작하기 좋은 때인 것 같다. 충고해준 우리 엄마한테 감사. 아,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했네. 다시 보자. 나의 유일한 진짜 친구 일기장아. 사랑하는 쌤이. 아, 여기 붙인 거구나. 내 인생에 불쑥 들어가 버렸던 그날을 걔는 기억할까? 나한테는 그 애가 떠나가는 날만큼 생생한 기억인데 너무나도 생생해서 우리 사이가 결국 어떻게 망가졌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쌤이야? 얘가 쌤 아니었어? 얘 이름이 뭐였지? 아, 브라이언이었구나 얘는. 피라고? 아, 뭐 손가락 잠깐 찔렸나보지. 조금 똑깍 하고 우선 찔렸나보지. 괜찮아. 그래, 로즌피크에서의 생활은 박하사탕 같았어. 엄청 맛있진 않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좋아하게 됐어. 거짓말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야. 거짓말. 어? 뭐지? 뭐지? 아까 거짓말이라고 안 적혀져 있지 않았어? 아, 아닌가? 비를 생각하며 시를 한 편 써봤어. 비는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레슬리 선생님 시 창작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필요는 없었으면서. 레슬리 선생님은 시 짓기는 그럴싸한 단어를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 말대로 내 느낌 따라 써봤어. 그의 집 현관에 서있다. 마음 가득한 바람 움키고 계단 따라 그가 나린다. 붉게 빛난 심장 숨기고 그대 어서 이 문을 열어줘. 그 틈으로 아린 내 심장 받아줘. 내가 굉장히 좋아했나봐. 똑똑. 누구? 똑똑. 누구? 아, 진짜 나가야 돼? 누구세요? 씨발, 잠깐. 아휴, 아무도 없었지? 아, 아무도 없었어. 내가 너무 빨리 그만 봤나? 아니, 근데 일기장에 있는, 잠깐만, 나는 사실 내가 브라이언인가? 아, 아닌가? 나 브라이언이야? 뭐야? 2005년 8월 22일. 스테이시는 유치한 학교 드라마에서 방금 튀어나온 애 같다.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놀려대던 게 바로 걔다. 아주 전형적이다. 금발이 예쁘고 말 많은 치어리더. 심지어 근육질 남자친구도 있다. 벌써 남을 까대기는 싫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스테이시는 내가 눈에 띌 때마다 일부러 티나게 내 뒷담 얘기를 한다. 남 얘기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 슬프게도 스테이시의 지랄 같음을 참아내는 것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다. 엄마가 또 전화를 했다. 적어도 엄마가 알기로 나는 로즌피크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웨이라이트 고등학교가 전학을 받아줬다고 말했을 때 엄마의 복잡했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고2 전학생을 받아줄 거라고 엄마나 나나 예상 못했었다. 엄마는 내가 도시를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해줬지만 그래도 엄마만 혼자 두고 떠나온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진 건 내가 아니라 아빠 잘못이지만 말이다. 마지막 도망 찬스는 이미 써버렸잖아, 샘.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렇구만. 뭐야? 똑똑에서 하이로 바뀌었는데?
하이? B 말고 나머지 웨이라이트 고등학교 애들은 전부 속이 훤히 보였어. 손도 안 댔는데 자기 멋대로 활짝 열리는 문처럼. 그런데 B의 문은 예쁘게 칠해졌지만 꼭꼭 잠겨 있었어. 모두 B를 좋아했지만 그 애를 열어 젖힐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나는 B의 그 화려한 거칠 뒤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밝은 미소 뒤에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어? 그래도 B랑은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했어. 그 행복함 때문에 B 곁을 절대 떠나기 싫어졌을 만큼. 절대로. 시계 소리가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아 씨발 전장으로 못 넘기네. 왜일까? 하하 아하하 허 그 하하하 왜 그래? 하지마. 뭐였어? 어두워. 뭐야? 내 손이었어? 아 진짜 지랄하지마. 불 켜. 아 불 왜 나갔자? 왜 나갔자? 아 뭐야. 2006년 8월 26일 로젠피크에서 맞는 첫 번째 주말.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 동네는 미스터리, 호러, 장르 배경으로 아주 딱 맞다. 우거진 숲, 끝없는 산등성이, 분명 시체 한 들쯤은 빠져있을 것 같은 호수까지. 호수에는 한 번 가서 예쁜 사진 몇 장 찍어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보고 싶은 곳들 모두 계획표에만 적어둘 거다. 계획표에는 숙제가 먼저 잔뜩 적혀있다. 왜 웨이라이트 학생들은 수업만 끝나면 학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선생님들이 주는 압박에 숨이 막히거든. 심지어 주중에도 스테이시 같은 예쁜 애들은 남자친구 차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위대한 대중교통의 힘으로 동네에서 그나마 번화한 곳으로 떠난다. 그렇게 학교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면 너무 조용해지기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샌디에고에 있을 때보단 덜 외롭다. 적어도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탄의 자식처럼 대하며 외면하는 꼴은 안 봐도 된다. 적어도 삶이 일순간에 다 좆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지는 않아도 된다. 잊어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계속 바쁘게 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는 뭐 하면서 보내지? 나중에 또 보자 일기장아. 사랑하는 쌤이. 이제 불 켜줘 진짜. 아씨 이게 뭐지? 쌤 좀 이상하는 것 같아. B는 항상 자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어. 더 정확히는 늘 한계로 내몰렸지만 그걸 이겨내는데 소질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B가 학교 최고 쿼터백이면서 성적까지 좋았던 것도 다 그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지. B는 웨이라이트 사상 최고의 쿼터백이었어. 땀에 젖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 어딘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 애를 뒤에서 붙잡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 나 이거 하트 모양 알겠다 얘들아. S랑 B야. 쌤이랑 브라이어님.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온갖 감정과 생각이 머리로 뿜어져 들어왔어.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아픈데 좋았어. 아픈 게 멈추길 바랬어. 아니 안 멈추길 바랬어. 그러다 B가 나한테 하이 한마디씩 해주면 아픈 게 갑자기 싹 사라졌어. 그게 나한테 최고의 두통약이었어. 안녕? 뭐지 이거? 고통을 없애는 좋은 기분만 남겨줬어. 하이. 씨발 뭐야! 갑자기 두 눈을 떴는데? 안녕. 야 그만해.
뭐 하이 어쩌라고. 하이 빅스비. 아 씨발 불 안 켜지는데. 그래 안녕. 됐다. 여기다 붙여줘야 되나? 그러는가 보다. 눈 가려줬어. 좋아. 뭐야. 2006년 8월 31일 기숙사 딸린 명문고 학생치고 웨이라이트의 우등생들은 사실 우등해지는데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오늘 레슬리 선생님 독후감 숙제를 하러 학교 도서관을 가봤다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첫 번째, 내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해서 도서관이 훨씬 크다. 여기서 사람 하나 실종될 수도 있겠다. 네? 두 번째, 도서관에 애들이 전혀 안 찾아온다는 느낌이 강하다. 혹시 실종될까봐? 도서관이 너무 깨끗하다. 책도 거의 사람 손을 안 탄 것 같다. 스테이시는 독후감을 쓸 책을 고를 생각이라도 했을까? 온종일 지 남친 카일 문신 감상하느라 그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설마 카일이 대신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카일은 스테이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꾸하느라 바쁘거나 운동하는 자기 친구 이름이 브라이언이던가? 랑 뭔가 뭐 하느라 바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퍽이나. 역시 웨이라이트 고등학교의 앞날을 걱정할 시간에 나 자신에게나 신경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때는 내가 봤을 때 쌤이 브라이언을 모를 때인 것 같아. 오케이. 말은 필요 없어. 두 눈을 열어. 네 눈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예쁜 사랑 노래. 이거 뭔가 노래 가사 같은데? 그러니 뒤로 돌아. 내게 노래. 난 참나. 참. 이게 제가 선생님 진짜 무서운데.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봤잖아요. 그만하시죠. 진짜 봤잖아요. 나 죽는 것도 있어 이거? 뒤 안 돌아봤다고 개지랄한 거야 얘? 에휴 씨발 야 됐다. 이 개새끼가 좀 심하지 않았나 이거? 에? 막대기? 뭐야 막대기 왜 놨어? 이제 불 켜져? 안 켜지네. 아니 우리 집을 완전 개판으로 해놨네. 원래 이랬나? 이렇게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 뭐지? 뭐야 2006년 9월 4일 도서관에 다시 갔다. 저번보다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브라이언도 있었다.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양아치의 남친의 절친이 도서관을 기웃거리는 건 누가 봐도 기묘한 일이다. 아마 레슬리 선생님 숙제 때문에 책을 고르러 온 거겠지? 뭘 고르는지 보려다가 하마터면 너무 가까이 붙을 뻔했다. 나는 평범한 찐따 정도로 살고 싶지 소름 돋는 찐따가 되고 싶진 않다. 오호 통제라. 인정하기 싫지만 도서관에서 브라이언을 본 게 오늘 유일하게 일기에 적을 만한 사건이다. 오늘 있었던 다른 인간과의 교류 중에서 유일하게 뒷담까지는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적어도 어제 일기와 비교하면 오늘의 내용이 다소나마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도서관 다니는 운동부라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제 독후감용으로 신성한 책 목록을 다시 검토하러 가봐야겠다. 또 쓸어올게 일기장아. 사랑하는 쌤이. 브라이언의 첫 만남인가봐. 정말 그리워. 함께 있어도 그리워. 그 애를 계속 지켜봐. 날 봐주지 않을 때도. 그러다 보면 언젠간 그 애도 날 보기 시작하겠지. 스토커네. 그리고 깨닫는 거야.
내가 늘 곁에 있었다는 걸. 어린이들 침대 밑에 있다는 괴물처럼 말이야. 아 씨발 침대 밑에 봐야 되나봐. 개새끼야 나와! 뭐하는 거야! 뭐야. 아 좆됐.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 봐. 나 못 봐. 야 이거 어두운데? 후레쉬? 아 이거? 하지마 하지마! 아 나왔다. 하지 마라 진짜로. 너 이거 내가 종이 주울 때 너 알아. 아니네. 2006년 9월 7일 오늘은 케인 선생님의 심리학 수업이 있었다. 놀랍게도 9주 연속으로 수업 내용이 구리다. 이번에는 가면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위에 그림으로 자기 성격을 표현해보라고 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심리학 수업이다. 내가 지금 가장 하기 싫은 게 있다면 바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오글거리는 30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최고로 안 튀는 성격 마스크를 만들어냈다. 이게 만약 내 자소서였으면 아마 저는 책임감 강한 준비된 인재 어쩌고 하면서 시작했을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건 그 멍청한 수업 내용이 아니다. 애들끼리 마스크를 돌릴 때 브라이언이 맞아 또 걔다. 뭐랄까 나한테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밤중에 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어쩌다 우연히 쳐다본 거겠지만 왜? 그 모습이 수업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 사실 수업 끝나고도 계속 맴돌았다. 아무래도 내 멍청한 뇌가 수학시험 망친 핑계를 열심히 찾고 있나 보다. 내 머리에서 나가라고. 내 이럴 줄 알았지 씨발. 내 나무 쪼가리는 어디 갔지? 이제 끝인가? 비는 날 뭐라고 기억할까? 친구? 이상한 애? 아니면 거짓말쟁이? 따지고 보면 비는 나를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몰랐던 거야. 사실 그건 아무도 몰랐지. 고등학교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가면을 써야 했어. 비가 알았던 나는 그저 겹겹이 날조된 허상이었지. 그 가면들을 도저히 벗을 수 없었어. 누구에게도 내 빈틈을 보일 수가 없었어. 그랬다간 나 통째로 잡아먹혔을 거야. 더 나쁘게는 비가 나를 완전히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 연약한 가면들이 낡고 헤져서 구멍이 나도 벗을 순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였지. 누가 안쪽을 볼 수 없게 모든 구멍을 덮는 것. 구멍을 덮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 거짓말들을 찾아내. 아! 네? 저요? 이게 네? 어떻게 구멍? 누가 시아부작거려. 찾았다. 너무 빨라졌어.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요. 살려주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 너무 빨라요. 아 3개나 찾으라고 했잖아요. 기다리세요. 아 진짜 살려줘. 아 진짜 싫어. 아니 뭐 하나는 어딨지? 있을만한 곳이 없는데? 여기 있다. 아
찾았어. 아, 됐다. 나이스. 거짓말쟁이. 아, 너무 촉박하고 무서워. 2006년 9월 11일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있는데 걔가 또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이, 뭐 볼만한 책 있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째선지 심장이 먼저 뛰어대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이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나서야 난 브라이언한테 제대로 집중했다. 쌤 맞지? 너 도서관 자주 다니더라. 브라이언이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물어봤다. 너 막 스토킹한 건 아니고 나도 숙제를 먼저 빨리 해치우고 경기에 집중하라고 여기 가끔 오거든. 그러더니 재밌는 책을 못 찾았다며 생각나는 게 만화책밖에 없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봤다. 나는 여전히 약간 놀란 상태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내가 미저리는 어때? 스티븐 킹 소설이 입문용어로 좋아 라고 말했던 것 뿐이다. 대체 왜? 남자애들은 원래 피 나오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미치겠다 정말. 그 다음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다. 걔가 어느 시점에선가 다음에 봐 라고 하고 내가 그래 또 봐 라고 대답한 것만 확실하다. 미저리? 아주 잘한다 쌤. 내가 이상한 애라는 걸 브라이언이 아직 몰랐으면 이제는 알았을 거다. 미저리 감금물이거든요. 남자가 여자한테 집착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 아유 씨발 이게 뭐야? 내가 한 일들 전부 비를 위한 거였어. 전부 다 걔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걔는 대체 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지? 다른 인간은 전부 걔한테 독약이었어. 걔를 정말 아낀 건 나뿐이었다고. 그런데 비는 내가 해준 일에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나는 신파 같은 인생 원한 적은 없었어. 내가 원한 건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이야. 그 애만을 위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시. 비만 이해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비가 우리 동네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혹시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내가 지도를 그렸어. 지금이야말로 돌아올 때인 것 같아 비. 네가 좋아하는 장소들 내 심장에도 영영 새겨졌어. 돌아가봐. 2006년 9월 16일 알고 보니 여기 호수에서 진짜로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갔다가 알게 됐다. 어떻게 직접 갔냐면 브라이언이 데려갔다. 띠용. 갑자기 그렇게 됐다. 운동장에서 책 읽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갑자기 또 나타났다. 그리고 하이라고 하더니 책 너무 재밌었고 자기는 같은 책을 2번 읽어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 그랬다. 그러더니 지금 시내 나가는데 마을 구경 같이 해보겠냐는 거다. 10분 뒤에는 조아주 시내 식당을 지나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거기가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이라고 그랬다. 식당 건너에는 오락실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10살짜리 꼬맹이들이 바글거려서 싫다고 했다. 도넛 가게는 브라이언이 꼽은 필수 방문 코스다. 반대로 음반 가게는 별로인데 앨범이 진짜 너무 부족하다나?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도 생겼다. 서점이 있었다니. 헬스장이란 서점이 나란히 붙어있는 게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말이다. 동네 구경이 끝날 때쯤엔 브라이언이 찬양하던 팬케이크도 먹으러 갔다. 창밖으로는 기숙사 창문에서도 보이던 거대한 언덕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사실 거기에 자기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 있다면서 털어놨다. 그러더니 농담조로 잘 나가는 애가 되면 데려가 준다고 그랬다. 저녁 먹고 나서 브라이언은 나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다음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나는 지쳤지만 너무 들떠 있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온종일 꿈꾸는 것 같았는데 또 어떻게 또 자? 하트? 에이? 에이? 요건가? 하트 테이프. 팬케이크 가게. 우리가 제일 아꼈던 장소들을 한번 표시해봐. 하트가 또 있어? 잠깐만. 하트가 또 있었나? 하트 스티커 나 저기밖에 못 봤는데. 또 있었어 얘들아 하트? 아 또 막 늦게 한다고 지랄하지 마 진짜로. 책에 있다고요?
아, 이거 아꼈던 장소들? 여기 아닐까? 이것도 떼고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잠깐, 우리 어디 갔지? 서점을 해야 되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아지트잖아, 그지? 일단 팬케이크, 오락실은 싫다 그랬고. 도넛 가게 필수 코스! 씨발, 됐다. 누가 죽었는데요? 모닝듀 도넛 가게도 그리워. 비는 매일 거기 도넛 얘기를 했어. 그 집 도넛 진짜 달긴 했지. 비의 마음처럼 말이야. 한 입 한 입이 전부 추억으로 남을 정도였어. 그런데 도넛이랑 똑같이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 결국 차갑고 쓰게 변해버렸지. 그 온기가 그리워. 그 달콤함이 그리워. 당장 필요해. 당장 먹어치워야 해. 도넛이요? 제가 도넛이가 여기 있다. 그 온기가 그리워. 아, 전자레인지. 온기가 그립다고 하니까. 뭐지? 빨간 펜이다. 터졌는데? 이거 뭐야? 2006년 9월 25일. 오늘 골렘팀이 해머헤드 팀을 박살냈다. 왜 사람들이 브라이언하고 카일은 친구 이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카일이 왕재수 개밥만만 아니었어도 둘을 멋진 듀오라고 불렀을 텐데. 아니, 자기 이름을 팔에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애라니까? 내가 보수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걔는 진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한다. 분명 자의식 비대증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래도 카일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소름 끼치게 노려보는 것 말고는 나를 가만두는 편이다. 스테이시랑 둘이서 어울려 지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근데 브라이언은 왜? 하긴 정반대인 사람끼리 친해지게 된다고들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닐지도. 오늘의 내 개인적인 성과는 브라이언 사진을 몇 개 찍었다는 거다. 청소년 스토커 샘 홀트를 주의하세요. 몇 년 전 카메라 덕질을 할 때 샀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간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일 같다. 휴, 사람들 멀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한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브라이언을 볼 때면, 그리고 걔가 나한테 말을 걸 때면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붙일 준비는 안 됐지만 당장은 기대어 올 사람을 찾는 마음이라고 적은 다음 침대 밑에 처박을 둘 생각이다. 오늘 찍었던 사진들하고 같이. 야, 얘 스토커가 됐는데? 비와 함께하지 못하는 1분 1초가 싫었어. 혼자일 때면 나는 무력해졌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비랑 그냥 수다 떨고 싶었어. 하지만 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두려웠어. 그리고 나 때문에 비가 트집 잡힐까봐 두려웠어. 그러다 어떻게든 용기를 짜내 전화를 걸었어. 걸어도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난 아무것도 못했어. 한밤의 수다는 고작 거기까지였지. 내가 누군지 알아챈 건 아닐지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비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마다 진짜로 말을 꺼내보고 싶었어. 가슴이 불타는 듯하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어. 빨갛게 불타던 그 느낌. 빨갛게. 빨강색 펜이 안 들어지는데? 안 들어지는데? 미친듯 빨갛게. 사방이 온통 빨갛게. 좀 무서워. 시작한 건 마무리 지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니? 응? 아니 씨발.
야, 다 했다. 아! 뭐였지? 아, 여기도. 아, 뭐야. 진짜 지랄하지 마. 누가 있잖아. 야, 이거 어려워. 아이씨.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 진짜로. 아니,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 엄청 예민해. 됐다. 사라졌다. 아! 에? 어디요? 어디야? 살려주세요. 나 언제 나왔어? 나 맨발이야? 왜 걷는 소리가 찰박찰박해? 쌤, 콜튼 언덕에서 만나. 정확한 장소는 알지? 브라이언. 뭐야? 뒤에서 누가 막 나 쫓아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이씨. 뭐야? 응? 2006년 9월 28일. 며칠 뒤면 레슬리 선생님은 독후감 숙제를 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끝냈다. 누가 신경 쓰이지만 않았어도. 잠깐만.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원래 나는 하이틴 로맨스는 안 읽지만 이번엔 어째선지 읽어보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꼬여버린 우리 사이의 설정 자체는 꽤 평범하다. 제니는 소꿉친구 마이클을 엄청 좋아하지만 마이클이 자기를 친구 이상으로 보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제니는 그게 마이클 주변의 여자애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이클을 좋아하는 흔해 빠진 여자애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목록으로 뭘 하는지까지는 아직 못 읽었다. 만약에 내일까지 다 읽으면 숙제 제출 전에 퇴고할 시간도 충분할 것 같다. 추신. 브라이언은 숙제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왜 궁금해하냐고? 브라이언이 요즘 숙제를 가끔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있거든. 왜 도와주냐고? 브라이언이 경기에 집중해야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의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줄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데이를 위한 거잖아? 막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맞잖아? 야, 그러니까 숙제 셔틀이 됐었다는 거야? 쌤이? 그지? 숙제 셔틀을 했었다. 브라이언과는 너무 가까이가 지내고 싶었어. 그 예쁜 머리통 속을 들여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너무 가까운데 그거는 그 애한테 기대어서 내 가장 깊숙한 욕망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이. 너, 나, 그리고 우리. 뭐야? 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날 떠나지 마, 멀리 가지 마.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지 마. 제발 눈길 돌리지 마. 제발 눈길 돌리지 마. 나도 눈길 돌리기 싫었다고요.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너도 눈길 돌리기 싫었다고.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마우스가 움직여요. 수사요 진짜 대가리 돌아가요.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진짜. 아. 2006년 10월 6일 스테이시가 자기네 집에서 뒤늦은 우승 축하 파티를 연다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걔가 직접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다. 하는 게 희한하다. 갑자기 걔가 매너있게 구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스테이시처럼 자의식 쩌는 여왕님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도 뽐내고 싶겠지. 집에서 혼자 축하하는 쪽이 내 취향이지만 따지고 보면 브라이언을 위한 파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안 가면 좀 예의 없는 일 같다. 브라이언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줬는데 최소한 참석이라도 해야지. 게다가 내가 진짜로 나타나 버렸을 때 스테이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리고 아주 어쩌면 브라이언하고 대화까지 성공해서 스테이시를 빡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열 최하위가 최상위랑 대화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깨버리면 아마 카일이 고생을 좀 할 거다. 폭발하는 스테이시를 말려야 할 테니까. 분위기 휩쓸리지 말자 쌤. 이상한 거 마시지 말고 브라이언이랑 잡담 좀 하다가 나오는 거야. 별일 있겠어? 눈 감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내가 근처에 있는 걸 알기나 했을걸? 알고는 있었지만 신경 안 썼는지도 모르지. 내 눈을 마주 보여본 건 비가 아니라 썩어가는 내 정신이었어. 외면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악취가 진동하는데 눈 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없겠어. 비에 관심을 끄는 마지막 방법은 콜튼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어? 내가 어쩌다 그 정도로 비루해졌던 걸까? 방해 없이 한 번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적어도 마음이 정리되고 평온해질 것 같았으니까. 브라이언은 매력이 넘쳤어. 모두가 브라이언의 모든 면을 좋아했어. 브라이언이 입만 열어도 사람들 입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지. 난 그걸 보면 토가 쏠렸어. 자기들하고 브라이언이 무슨 대단한 사이라도 되는 줄 알던 그 미소들. 그랬으면서 정작 비가 로즌 피크를 떠났을 때 나처럼 가슴 아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비는 너무나 동네를 뜨고 싶어 했어. 그래서 스타 선수라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못했어. 연병할 모범 학생이 되셔야만 했지. 완벽한 생활기록부만큼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 내 인생을 그렇게 온통 뒤흔들어 놓고 혼자 떠나버릴 수... (2006년 10월 7일) 미치겠다. 완전 망했어. 온몸이 고통에 절규하고 있다. 술 먹은 기억도 없는데 왜 브라이언이 너 괜찮아? 라고 문자를 보낸 걸 보자 고통은 더 심해지기만 했다. 아니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 브라이언이 이걸 왜 묻지? 내가 혹시 걔한테 뭐 잘못했나? 브라이언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뜨더니 귀여워졌다. 내가 아니라 브라이언이 한 말이다. 그대로 계속 뒀다가는 파티의 주인공이 될 판이었어서 나를 얼른 기숙사로 데려갔다고 한다. 근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안 나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쌤. 인생 최악의 순간을 새로 쓰셨어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브라이언한테 진지하게 어디 자살하기 좋은 장소 없냐고 물어봤다. 브라이언은 비밀 연신처로 데려갈 때가 됐네 라고 했다. 모든 애들 앞에서 나의 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니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진짜로 나를 콜튼 언덕에 있는 비밀 장소로 데려가준다고? 내일이면 브라이언이랑 이른바 로즌 피크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에 간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잠드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게 숙취는 분명 아니다. 뭐지? 숙취가 아니라고?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여고생. 극단적 선택 가능성의 무게.
로즌피크 경찰은 콜튼 언덕에서 숨진 채 발견한 샘 홀트 양의 사인을 두고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재학생인 홀트 양은 실종 신고 접수 6일째인 지난 11월 15일 콜튼 언덕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로즌피크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홀트 양의 사망 추정일 전후 쏟아진 폭우로 현상이 훼손되면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교직원 및 재학생 진술을 통해서 최근 수개월간 홀트 양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홀트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홀트 양을 지도했던 교사 A씨는 홀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며 홀트 양이 평소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더 나아가 실종 직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샘 양은 추락 직후 생존한 상태였으나 경추 골줄로 인해서 호흡곤란 끝에 끝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샘 양의 어머니는 웨이라이트 아카데미의 학생관리 책임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설마 브라이언이 죽였나? 왜 그러죠? 브라이언이 죽였나? 아직 안 끝났네? 뭐지? 나 뭐 더 해야 되냐? 뭐임? 진짜. 끝났죠? 갈게요. 뭐야! 또! 나 이거, 여기가 콜튼 언덕인가 본데? 그지? 내가 밀었나봐! 쌤! 뭐야? 가방? 내가 진짜 밀었나 본데? 2006년 10월 8일 오마이갓, 브라이언이 진짜로 나를 콜튼 언덕에 데려갔다. 브라이언이 말한 비밀 은신처는 전망이 정말 좋아서 금빛으로 물드는 마을 전체가 다 내려다 보였다. 이곳의 최대 장점은 눈에 잘 안 띄이고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부주의하거나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왔다가 아래로 구르기라도 한다면 며칠이고 발견도 안 되겠다. 아주 멋지지 않은가? 하긴 오늘 나도 술을 취해서 있었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긴 했다. 거기 앉아있었던 건 1시간도 안 됐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내가 로즌피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하는데 브라이언이 계속 글쎄 그다지 하는 싱거운 반응이었던 건 기억난다. 이렇게나 멋진 풍경에도 질릴 수가 있나 보다. 오늘 후회되는 건 콜튼 힐의 진 면목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아오지 못했다는 거다. 내가 사진을 찍는 취미를 그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도 가까이서 찍은 브라이언 사진은 전혀 나쁘지 않다. 언덕에서 내려왔을 때 내 인생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조만간 브라이언이랑 또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분명 그렇다. 오늘은 일찍 잠들 수 있게 도와줘 일기장아. 사랑하는 쌤이. 비의 비밀 은신적. 뭐 브라이언이 밀진 않았나 본데? 브라이언이 찾아낸 콜튼 힐에 버려진 등산 코스야.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브라이언이 오던 곳이지. 장소는 호랩했지만 보이는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콜튼 언덕이 우리 둘의 특별한 장소이길 바랬어. 우리만의 장소. 이제 내게 콜튼 언덕엔 피 묻은 기억은 점철된 거대한 돌무더기일 뿐이야. 대체 왜 내 맘을 그렇게까지 부숴놔야 했던 건데? 나는 그냥 수많은 친구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그래, 아마 그랬겠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떠나간 건 그래서였겠지.
자기가 로즌피크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지. 그 애한테 나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거야. 뭐지? 누구세요? 누가 날 찍었는데?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아? 얼굴이 안 보여. 2006년 10월 10일 독후감 숙제는 며칠 전에 끝났는데 살려주세요. 아! 어두워! 아! 살려주세요! 야! 아! 죽어 진짜! 안돼! 하지마! 아, 진짜 짜증나. 아직 책 다 못 읽었어. 꼬여버린 너와 나가 계속 생각난다. 내 멍청한 뇌가 자꾸만 나랑 주인공 제니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해보자면 제니는 질투에 가득 차서 마이크를 좋아하는 모든 애들에게 마구잡이로 회방을 놓는다.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좀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꽤 귀여운 내용이다. 결국 제니가 다른 애들을 전부 제쳐버렸을 때 마이클은 제니가 했던 짓들을 모두 알게 된다. 마이클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말로 제니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결국 끝에 가서 둘이 잘 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귀여운 사이코 친구의 감정이입을 하는 건 아니다. 브라이언은 마이클이랑 비슷하다. 인기 많고 근육 쩔고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브라이언 주변에는 워낙 온갖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게 브라이언의 속내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런데 그런 따분한 거 말고도 다른 부분은 브라이언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준 적이 있다. 자기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기라는 정말 힘들었을 거다. 가끔은 브라이언이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느라 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난 안다. 한 번쯤은 그냥 브라이언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 나는 네 편이라고. 사이코. 불 안 켜지겠지? 너무 어두워졌는데? 이거 어디야? 아, 안 켜지는구나. 아휴. 끝내 브라이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 기회가 생기자마자 로즌피크를 떠나버렸지. 반면에 나는 낡은 기억의 구덩이 속에 갇혀 나만의 끝없는 악몽에 잠긴 채 질식해 갔어. 날 떠나지 마. 밤낮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나를 둘러싸. 거짓을 말하는 속삭임. 뇌를 조각조각 먹어치우는 속삭임. 무슨 짓을 해도 그 속삭. 안 돼. 또 들리기 시작했어. 어? 상대에게 준 만큼 나도 받아야 한다. 그럼? 집착은 더 강력한 형태의 사랑이다. 아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져도 안 된다. 아니요? B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아니요? 당신은 이기적인 애새끼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당신의 문제는 다 당신이 초래했다. 아니요? 다 네 탓이야. 아니야! 결과 발표. 아직도 눈을 꼭 감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럼 계속 감고 있어요. 이번엔 얼마나 오래 버티려나? 누구세요? 하이? 하이?
아 짜증나. 2006년 10월 13일 레슬리 선생님이 어쩐 일로 쉬운 시 창작 숙제를 내주셨다. A, B, C, B 운율 구조만 맞추면 유명한 시를 패러디해도 괜찮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 상상력의 고삐를 풀어버렸다. 그렇게 탄생한 초안이다.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 네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미약. 와우 쉣. 브라이언이 다시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 이번엔 혼자 해도 괜찮다고 했다. 누가 보면 가면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브라이언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걸까봐 걱정된다. 샘 홀트가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고 입을 열면 꼭 이렇게 된다. 추신, 일기장을 이제 가방에 넣어서 다녀야겠다. 우리 학교 기숙사 방문은 너무 아무렇게나 열려댄다. 스테이시 다리만큼은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지? 헉. 어떤 애가 공책만 가지고 방문을 여는 것도 봤다. 게다가 누가 내 일기를 훔쳐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져. 이 씨발놈의 마을이 내 마음을 좆같은 틈을 만들었어. 그 틈새가 계속 벌어져.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같이 커져. 벌어진 틈 뒤에서 수많은 눈알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어. 그 덕분에 내 기억은 어둠 곳곳에 흩어졌지. 이제 조각난 기억을 되찾을 때야. 어둠 속에서. 아, 난 방법이 있지. 조각을 찾아라.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나왔다.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아, 너무 어두워요. 여기다.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태양의 광선 찾았고요. 여기 있다. 이번엔 안 놀랐어. 괜찮아. 그것은 흡사 온화함. 하나는 어디지? 눈 아파. 이쪽? 주방도 아닌데? 화장실인가? 아, 진짜 개새끼야 정말. 여기 어디야? 여기 있다. 아유 진짜. 잠깐만요. 이거 순서.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빠져드는 그대의 시선. 그것은 흡사 온화한 태양의 광선. 만나봄. 2006년 10월 20일. 브라이언 같은 모범 운동선수가 툭하면 같이 학교제를 궁리를 하는 카일 같은 애들이랑 친한 건 진짜 웃기는 일이다. 아무리 착한 애여도 스포츠 스타가 되면 결국 카일 같은 양아치랑 가까이 지내게 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딱히 도와주는 게 부담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이언은 성적을 진짜 잘 받으려고 한다. 내가 듣기로 브라이언은 이 지역 미식축구 스타라서 대학 진학 걱정은 없다는데 어쩌면 극성맞은 경찰 아버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브라이언이 해머헤드 팀과의 재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쉬운 숙제를 하나를 도와줬다. 여기 선생님들은 시험 끝났다고 애들을 놀게 놔두고 그런 거 없나 보다. 카일이랑 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대화 같은 거 안 해봐도 어떤 애인지 뻔하다. 일단 스테이시랑 사귀는 것부터가 말 다 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노려보는데 한 번 그러면 그날 온종일 진저리가 쳐진다. 거기에 스테이시까지 합세해서 브라이언이 나랑 얼마나 급이 다른지 떠들어대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아니 카일이나 데리고 놀 것이지 왜 귀찮게 구는데? 네 남친한테 드라이브나 시켜달라고 하라고.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란 말이야. 브라이언한테 나쁜 영향 끼치지 말고. 왜요? 또 누구세요?
어? 이제 불 켜지는데? 아, 안 켜지네. 누구세요? 누구야? 쌤? 쌤이잖아 저거. 배달의 민족? 주문. 왠지 뒤에 있을 것 같다. 그지? 왜 그러고 있지? 하지마. 저기 봐. 쌤! 넌 거 알아! 하이요! 하이? 안 끊었네. 아, 그만해라! 쌤이잖아! 전화 좀 그만하지, 진짜? 아이. 이게 뭔 소리고? 욕실에서 들리는데요? 응? 응? 깜짝이야. 뭐임? 화장실이다. 그린우트 칼리지 조기 입학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견하세요. 함께 나아갈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뭘 쳐웃고 있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아! 왜 그러세요, 진짜! 나 뭘 잘못했는데!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쫄지마. 이건 B를 위해서야. 조심해. 셔터를 눌러. 어서 해. 어? 어디가? 얘 어디가? 저기로 쏙 들어갔다. 어디였지? 아, 더운다. 그만하세요. 뭐야? 에? 야, 집이 좀 상태가 이상해졌는데? 왜? 막 쓰레기 엄청 늘고. 응? 집 상태가 왜 이렇게 됐어? 여기 막 음식이랑 막 이런 것도 엄청 늘어나고 막 이러는데? 책상 원래 되게 깨끗했는데?
2006년 10월 23일 오늘 강당에서 그린아트 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었다. 전학해 온 첫날부터 사방에 온통 포스터가 붙어 있었던 바로 그 학교다. 방과 후에 할 일도 없겠다. 거기 가서 내 소중한 시간을 홍보물이나 읽으며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전 도서관에서처럼 예상치 못하게 브라이언을 거기서 발견했다. 브라이언은 조기 입학 프로그램의 부서에 서 있었다. 말을 걸려고 하다가 대신 방으로 도망쳐서 침대로 뛰어들었다. 난데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웃기는 하트 낙서들 때문이다. 그래, 또 그 하트를 봤다. 이제 강당 벽에도 그려져 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누군지 몰라도 애인이랑 관계가 불안한가 보다해 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근데 사실 나도 불안해야 할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깊은 속마음에서는 나도 여기저기 그런 하트를 그려대고 싶다는 걸 안다. 하지만 입시 설명회에 서 있는 브라이언의 모습을 보자 현실에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1년, 2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된다. 원래는 로즌피크에 계속 남아있을까 생각했지만 브라이언이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브라이언도 없고 벽에 하트를 그릴 일도 없을 거다. 세상에 머릿속에 폭풍우가 치는 느낌이다. 그냥 좀 누워있어야겠다. 바라건대 다음 주쯤에 깼으면 좋겠다. 매일 눈을 뜨지만 잠에서는 깨지 않아. 그리고 반복되는 비오던 그날 밤, 생기 없는 나의 방, 끝없는 악몽. 아무런 목적 없이 눈 뜨는 걸 반복할 뿐인 삶. 이번에는 기다려 볼 만한 가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아. 오래전 브라이언을 향한 내 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던 그때 나는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어. 브라이언은 학교 최고의 스타였고 나는 여전히 그냥 브라이언의 친구였어. 로즌피크 같은 동네 사람들은 뭐든지 그대로인 걸 좋아하거든. 비와 나 사이에 뭐라도 변화가 생기면 비와 그 주변 모든 것들이 망쳐질 게 뻔했어. 결국 세상은 뭐 하나 바뀌지 않았고 나 혼자 고문당할 뿐이었지. 어쩌면 졸업한 다음에 그때는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면서 나 자신을 달랬어. 심장을 태우는 불이 혼과 몸까지 집어삼키게 놔뒀어. 겁쟁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누리고 있던 작은 행복들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 난 그저 침대에 혼자 웅크린 불쌍한 어린애에 불과했어. 불쌍한? 나한테 그런 너그러운 표현이 어울리긴 하나? 내가 정말 언제까지 피해자일 뿐이었나? 근데 어차피 내 잘못을 따질 사람도 이제 없잖아? 이제 이미 다 끝났어. 모두 나를 떠났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쫓기는 기분이 들지? 왜 항상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냐는 말이야. 마치 누가 계속해서 내 잘못을 가려내려는 것처럼?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스테이시? 초대한 건 어떻게 됐어? 오겠대? 무조건 와. 그런 찐따는 이런 파티 초대하면 절대 못 넣지. 키키 그럼 이제 지 소원대로 드라마 주인공 만들어줘야겠네. 어? 브라이언? 이 나쁜 새끼 너? (2006년 11월 2일) 이 일기장의 절반은 스테이시가 못된 년이란 얘기하는데 썼지만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얘의 정신이 좀 불안정한 것 같다. 1교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테이시가 카이라고 미친듯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뒤지덕거리 이제 지겨워! 어쩌고 하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짜고짜 다가와서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씨발 샌디에게로 좀 꺼지라고! 라는 거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입을 채 열기도 전에 걔는 교실을 박차고 나왔다. 설명을 바라며 카인 쪽을 쳐다봤는데 이미 걔도 사라진 뒤였다. 생각해보니 최근에 둘이 같이 있는 걸 거의 못 보긴 했다. 그래도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 줄 몰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브라이언까지 이상하게 군다는 거다. 최근에 나한테 말을 건 적이 별로 없다. 게다가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결국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끊더니 나더러 어제 또 전화했냐고 물어봤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벙찐 얼굴로 쳐다보는 것 뿐이었다. 브라이언은 아니야 됐어 라더니 가버렸다. 그게 무슨 소린데? 또 전화했냐니? 밤에 걔랑 용건 없이 전화하는 상상은 해봤다. 그렇지만 진짜로 걸었던 건 아니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뭐야? 뭐지? 전화를 걸진 않았다고? 이게 다 그년 때문이다. 그게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부터 그나마 누리고 있던 내 소소한 행복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 인생은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만 변해. 원래의 삶을 지켜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왕따 당하고 싶어서 안달난 도시 출신 여자애. 나한테 걔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아니 솔직히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둘이 얘기하는 걸 봤지. 어? 잠깐만 여기서부터 좀 다른 애가 쓴 거 같냐?
그지 않아? 잘 보이진 않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지. 비가 걔를 웃게 하고 있었어. 비를 향한 내 마음을 비웃는 미소가 또 하나 늘어난 거야. 내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무도 상상을 못할 거야. 아니 그 그년이 누구지? 그년이 다른 앤가? 아 쌤! 아 그 쌤이네. 그럼 이 일기 쓴 사람이 쌤이 아니었던 거네. 난 이 일기 쓴 애가 쌤인 줄 알았어. 새롭게 찾아온 변화가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스테이시도 마음에 안 들어했지. 게다가 스테이시는 걔처럼 남들 앞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놓칠 성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스테이시가 걔 일기장을 훔쳐보기 시작한 건 거의 뭐 당연한 일이었어. 스테이시는 걔 일기를 몰래 몇 장 찍어서 나랑 자기 친구들한테 보냈어. 우리 모두 다 그 유치하고 뒤틀린 장난질에 동참을 바라면서. 얘 누구지? 이 일기, 얘 이거 뭐지? 난 처음에 그 일기에 별 관심도 없었어. 브라이언이 그 걸레네를 여기로 데리고 로즌피크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는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그동안 여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웬 왕따라 놀러 다닌다고. 얘 잠깐만! 그럼 지금 이 일기를 쓴 사람은 누구야? 바로 그 순간 나는 몸살이면서 사는 건 때려치기로 마음먹었지. 분명히 무슨 수를 써야 했어. 그래서 스테이시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내줬지. 아주 간단한 계획이었어. 몰래 그 도시년 술에 약을 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쪽팔린 꼴을 당하게 만든 거였지. 그 정도는 해야 지 분수를 알 테니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흘러갈 계획이었어. 비가 갑자기 끼어들지만 않았단 말이야. 그년 꽐라되면 별짓 다 하려고 했는데 브라이언이 기어코 데려간 게 아직도 어이없네. 하긴 저런 애들 보고 있으면 존나 불쌍하긴 함. 근데 그때 보니까 일기에 지 아빠 얘기 써놨던 것 같은데 뭔가 무슨 애정결핍 같은 거 존나 100% 있을 듯? 그러면 애정결핍 있는 년이 마트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애들한테 한번 보여줘볼까? 헐 재밌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걔 일기나 계속 읽어봐. 나 누구야? 나 대체 뭐야? 브라이언? 이 씨발 그 새끼. 안돼 이럴 순 없어. 살려주시지? 미안하다. 이게 무슨 미친. 아침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손이 다시 떨린다. 사물함을 열었을 때 갑자기 뭐가 쏟아지면서 일이 시작됐다. 뭔지도 모를 상황에 몇 초 동안 뇌가 정지했다. 간신히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수십 장이 되는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전부 브라이언 사진이었고 그 위에 뭔가 적혀 있었다. 전교생이 다 그 복도에 서 있었다. 모두 사진을 봤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사진을 봤다. 브라이언도 거기 있었다. 날 보는 얼굴에는 역겨워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브라이언은 몸을 돌려서 자리를 떴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따라가려고 했다.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다 파악했다는 것처럼 웅성거리는 게 들렸다. 공기에 질식할 것 같았다. 바닥에 쏟아진 들을 쓸어담고 교실로 도망쳤다. 스테이시가 벌인 일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스테이시를 찾아봤지만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 후엔 종일 남들 시선을 피하느라 바빴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브라이언은 문자에 답장을 안 한다. 말을 할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이지? 비는 항상 걔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어. 거짓말.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머릿속에 온통 꽃밭은 아니었지. 나한테 어떻게 거짓말. 내가 볼 때 샘은 비참하고 공허한 자기 인생을 채워넣으려고 브라이언을 이용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있나.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는 년. 감히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꿈만 꾸던 삶을 가로채? 스테이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짓을 계속했어. 남의 비밀 파헤치는 거 말이야. 그 존만한 년 다이어리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계속 나한테 보내줬지. 그 두 명이 콜튼 언덕에 갔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게 됐어.
1학년 때부터 콜트넌 등은 비와 나만의 공간이었는데 그년이 거기를 가버린 순간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진 거야. 어떻게 비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걔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년인지 브라이언한테 보여주는 것 뿐이었어. 뭐야? 그래서 일기장에 쓰여있는 역겨운 내용들을 계속 읽어나갔어. 우엑. 동시에 나는 어떤 감정을 떠올렸어. 내가 비에게 반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일과별로 내 본심이라는 생각이 교차하던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사라지지 않던 그 느낌. 다이어리 아직 못 찾음? 자기야, 이거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카일이야? 게이야야? 못 찾았냐고. 내가 가끔 방 들어오는 거 눈치 챘나봐. 일기장이 안 보여. 자기야, 얘네들 갈라놓는 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못 하시겠다? 때려 치시던가 그럼. 자기야 제발. 애초에 브라이언이 얘를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 게이야. 2006년 11월 7일 상담사 선생님이 오늘 나를 불렀다. 펀즈 선생님이 소문이 전부 진짜냐고 물었다. 학교에 온통 하트를 그린 게 나였다는 소문, 그리고 브라이언이 내가 스토킹했다는 소문. 이쯤 되면 학교 전체가 다 미친 것 같다. 나는 그 연병할 하트에 S랑 B 모양을 그려진 것도 몰랐다. 그리고 언제부터 S랑 B로 시작하는 이름이 샘하고 브라이언밖에 없게 됐는데,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더 미친 얘기가 나돌고 있다. 아동 성추행범의 딸 샘 홀트, 금지된 사랑을 갈구하다. 스테이시는 우리 아빠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지? 걔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조지도 못해서 지랄이야? 그리고 씨발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그거 알아?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브라이언이 내 해명을 들어주길 기다리는 것도, 이 돌아버린 상황을 설명할 말을 찾아내는 것도, 집에서 이렇게 멀리 도망쳐 왔는데 이 모든 짓거리를 이렇게나 금방 다시 겪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브라이언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카일 개새끼, 이거 카일 개이야.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 샘 일기장에 자기 아빠 얘기가 있었어. 걔가 이 동네를 찾아온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뒤를 캐봤지. 별로 어렵지 않았어.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키스 홀트 검거. 끝내주는 정보였지. 완벽한 결말을 찾아낸 거야. 이제 이야기의 남은 부분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였어. 샘 홀트가 한밤중에 브라이언 목소리를 들으려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대. 샘 아빠는 애초에 결혼을 어떻게 한 거임? 어린애만 좋아한다며. 샘 엄마도 원래 그 변태새끼 피해자였던 거 아님? 샘 홀트가 원래 브라이언 사진을 찍어서 사물함에 보관한대. 샘인가 걔 존나 용감하네. 정규석이 다 지네 아빠 얘기하는데 학교 나올 생각을 어케함? 인정한다. 샘 홀트가 브라이언이 자기 거라고 학교에 온통 낙서하고 다닌대. 샘 홀트 자살 어케하남? 우리 아빠가 중딩 찝쩍댔다고 뉴스에 떴으면 난 벌써 혀 깨물고 뒤졌음. 사랑하는 아빠가 남긴 빈자리, 그 구멍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도시 출신 애정결핍녀. 그쯤 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지. 누구라도 심지어 브라이언이라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어. 스테이시는 내가 만든 소문을 퍼뜨렸고 그동안 나는 다른 준비를 해나갔지. 만만치 않았어. 브라이언이 화장실 간 건 찍으려다가 들킬 뻔한 적도 있었지. 그래도 계속했어.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은 차마 못했던 나의 고백이었고, 내가 그린 모든 하트는 브라이언을 위한 내 희생이었어. 샘에 관한 의심이 충분히 퍼졌을 때쯤 샘 사물함에 그때까지 찍은 사진을 모두 쑤셔 넣었어. 대망의 폭로가 이루어지던 순간에 비가 거기에 있었던 건 사실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어. 드디어 끝이었어. 이제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갈 일만 남았지. 그랬는데 스테이시의 그 망상 가득한 머리가 펑하고 터져버린 거야. 숨어라 겁쟁아. 뭐야? 뭐야? 나 숨었어.
어쩌면 다시 평생 도망칠 수 있을지도. 농담, 넌 죽을 거야. 나를 계속 이따위로 대해도 내가 끝까지 참을 줄 알았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내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 나 이용해서 쌤이랑 브라이언 사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쌤하고 재미 좀 보시겠다? 그러시던가. 나도 브라이언한테 지금까지 네가 한 짓거리 다 알려주면서 꽤 재밌었으니까. 온 학교에 그 병신 같은 하트를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너라고 말해주니까 걔 표정이 어땠는지 너도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브라이언도 없겠다. 행복한 새 인생 즐기길 바란다. 그리고 그 대학 포스터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앉아있었던 거야? 거기 나온 여자애도 마음에 들던? 그래서 포스터까지 찢어갔어? 제발 상담이나 받아. 나한테 전화할 생각은 하지 말고. 스테이시. 헉. 이게 무슨 일이지? 끝인가 본데? 뭐야? 야, 제발 스테이시가 착각한 거야. 다 오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었어. 그게 다야. 이러지 마, 비. 문자 답장 좀 해줘. 부탁이야. 스테이시가 그 얘기를 해버렸을 때 브라이언은 나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날 이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란 걸 절대 이해를 못했지. 똑같아. 매번 족같이 똑같아. 또 나만 혼자 남겨지고 고통받게 된 거야.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대가를 치르러야 했어. K? S K. 뭐야? 뭐지? 뭐지? 안 열리는데? 아, 이거 밀어 넣어야 되나 보다. 아우! 네? 쌤, 헉. 순간이동 존나 쩔어나! 미안합니다. 이쪽이 아니었네요? 네. 살려주세요? 쌤! 쌤, 도움! 쌤! 쌤! 도와줘, 씨발! 그러니까 카일이 그 종이를 브라이어 넣고 쌤 보고 나오라고 한 거구나. 그 콜튼 언덕으로 오라고. 그리고 쌤이 나왔을 때 내가 그녀를 밀어버렸다. 헉! 기다리는 사람이 더 있나? 카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헉! 끝까지 브라이언을 포기 못하시겠다?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게 넘볼 애가 아니란 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박살났어. 야, 가까이 오지. 헉. 그 종이 빼야 돼. 막대기. 그래, 이거. 헉. 칼 2
새끼 이거! (2006년) 아 일기장 그 여태까지 읽었던 그 일기장인들이네요. 와 와, 이 새끼 이거 와 근데 반전이 굉장하긴 하네. 어? 집이 더 개판이 났는데? 사실 그건 사고였어. 죽일 의도는 없었어. 아니면 혹시 의도가 있었나?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긴 한가? 내가 그때 한 짓들을 의미가 있는 일이었나? 콜튼 언덕 사건 이후로 나는 금방 팀을 떠났어. 그 다음에 학교를 떠났고 나중에 듣기로는 브라이언은 대학에 쉽게 붙었다고 했어.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말을 떠났어. 스타 선수의 성적까지 좋았던 게 예상대로 잘 먹혔던 거지. 브라이언은 자기 엄마가 죽은 뒤로 쭉 로즌피크를 떠날 생각을 키워왔었어. 정 떨어지는 걔네 아빠는 B를 동네에 붙어있게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됐지. B는 그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미 어머니를 잃은 지역 스타를 향한 관심에 지쳐 있었거든. 마을을 떠난다고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줘봐. 난리가 났겠지. 그렇지만 떠나겠다는 암시는 종종 했었고 그때마다 난 그게 나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심지어 학교에 널린 대학 홍보 포스터마저 나를 비웃었어. 내게 예정된 비극을 조롱하는 듯이 해댔지. 거봐, 넌 여기 혼자 죽을 거라니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비가 내 쌤한테 관심을 보인 건 걔가 잘해주기만 하면 쓸개까지 내줄 만큼 외롭고 순수한 전학생이기 때문이라는 거. 하지만 질투심이라는 건 강력한 괴물이었고 결국 내 정신을 집어삼키고 말았어. 그리고 금세 분노가 날 지배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난 브라이언을 대신해서 내 분노를 받아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어. 브라이언이 떠난 뒤에도 그 분노는 남았었어. 아직도 잠들 때마다 나를 들이덮고 눈 뜰 때마다 더 심해져. 그리고 이제 다시 잠에서 깰 때가 됐어. 근데 뭐하러? 쳇바퀴 도는 현실로 되돌아오려고? 꼴랑 몇 번씩 옛날 생각 잊고 싶어서 주사바늘이나 꽂아대며 사는 그런 현실로? 레슬리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말해준 그 소설이랑 똑같아. 세상에서 제일 짧은 공포소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노크 소리를 들었다. 난 방에 홀로 앉아있었어. 앉아있어. 세상에는 나뿐이야.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군지 모르지만 문은 안 열어줘.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안 나가. 지쳤어. 이제 끝내고 싶어. 이제 그냥 눈을 뜰 거야. 이제 그냥 문을 열 거야. 누가 기다리든 뭐가 기다리든 상관 안 해. 그런데 일기장은 어떡할까? 언제나 나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써온 이 일기장. 이제 이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 덕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거 뭐지? 이거 엔딩 분기점인가? 예스. 족가라 그래. 남은 단 한 가지를 포기할 순 없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불을 끄고 침대로 가면 돼. 어쩌면 내일은 모든 게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좋아, 불을 끄고 어두워. 계세요? 살려주세요. 굿모닝이요. 나 카일. 난 브라이언을 좋아하지. 내 일기장! 내 일기장 어디감? 세민이? 오,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거야? 잘 만들었다. 국내 게임이었네?
와, 잘 만들었다. 근데 잠깐만, 이어하기 해서 안 갖고 있어볼까? 노. 아니, 이제 인정할 때가 됐어. 나는 거짓된 기억을 안고 살았어. 내가 겪었던 모든 거지 같은 일들은 모두 내 탓이야. 이제는 태워버릴 때가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쩌지?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날 기다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불구덩이와 함께 남아서 나 다 놓아버릴 수도 있어. 뭘 선택하든 간 이제 불을 붙일 시간이야. 쌤? 너야? 아! 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쌤! 쌤! 콜락콜락! 지성, 키키. 아니, 근데 일기장 하나 불태웠다고 저렇게까지? 목소리 남자야. 자살로 알려졌던 샘 홀트 양 사망 사건의 전말이 당시 하고였던 한 남성의 자백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카일 젠키스 군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 샘 양이 콜튼 언덕에서 추락했던 날 밤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젠키스 군은 홀트 양과의 다툼 끝에 사고로 발생했던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엔딩이 두 개네. 엔딩 하나 더 있다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엔딩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가만히 있으면? 다 죽으면 되는 거야? 한번 볼까? 쌤, 미안해. 난 죽을 거야. 잘 있어라, 세상아. 그러고 보니 여기 막 주사기도 있네, 바닥에. 여기 뭐 주사기 있네. 막 마약 같은 거 하고 그랬나봐, 나. 이렇게 죽는 엔딩이구나. 그냥 이게 이렇게 죽으면 그냥 끝인가봐? 매우 굉장히 재밌네요.